지난 15년간 53,791건이 넘는 이별 상담을 해온 국내 1위 재회 상담소 아트라상입니다. 저는 10만 명이 넘는 분들의 사연을 함께 읽고 그동안 상담을 진행해온 아트라상의 김도윤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난 후 전 남자친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남친이 후폭풍 와서 미쳐버린 순간 3가지 특징을 알아본 뒤에 후폭풍이 온 이후로 5단계 심리 변화도 상세히 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별 후에 5주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5주 정도 지나면 마음 정리가 다 되던데요? 늦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만 그건 여러분이 마지막에 매달리고 5주가 지나버리면 남자의 마음이 완벽하게 다 정리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매달리고 5주가 지났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던 전 남친 후회하게 만드는 카톡 공식,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매달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남자의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복습해주세요. 어쨌든 5주가 지나면 남자는 일종의 미화 심리를 겪게 됩니다. 이별 당시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가슴 아팠던 이런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 부분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 SNS 염탐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자에 대한 안 좋았던 감정들은 사라지고 점차 좋은 스트레스만 남는 상태, 즉 좋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여자 쪽에서 매달리거나 설득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5주가 지나야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5주가 지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는 남자들도 요즘 꽤 많습니다. 여자는 헤어진 당시에 가장 괴롭고 남자는 헤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가장 힘들다라는 속담 같은 격언이 있죠.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남자에게 혼자 생각할 시간 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완전히 마음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자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마음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을 지키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오히려 남자 쪽에서 미화 심리를 겪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 생겼다가 아니라 생긴 것 같아 입니다. 아예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버리면 여지와 틈이 너무 차단돼서 남자 입장에선 마음이 완전히 정리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요새 추천해 드리면 유치하다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별하고 카톡이나 인스타로 애매하게 남자 생긴 듯한 사진들, 데이트 사진 같은 거 있죠. 단 여기서 포인트는 대놓고 남자를 등장시키지 않아야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을 때지 생겼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도 따뜻해지고 벚꽃 보러 간 사진, 누군가 어디 같이 놀러 간 사진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분들도 카톡 관리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도 아무것도 안 올리시고 상태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께 기본적인 아트라상의 프로필 관리 전략을 말씀드렸더니 그건 자기 스타일이랑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티가 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티가 나서 깎이는 점수가 10점이면 보통 따는 점수는 30점이니 반드시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6주가 지나서 재회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재회 후기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유치하다고 생각돼서 안 하는 것보다 유치해도 점수를 더 많이 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백하게 남자의 잘못으로 헤어졌을 때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남자의 뚜렷한 잘못으로 헤어졌을 때 남자들로부터 후폭풍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엄청 크게 싸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마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했을 것이고 이건 일종의 죄책감 바이러스를 심어줍니다. 물론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남자들은 연락을 안 하고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감정적으로는 계속 그리움 자체가 생기고 여러분 모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했어야 됐나?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존심이 센 남자들은 아까 얘기한 5주의 법칙을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8주에서 9주 사이에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아트라상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남친은 아마 그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할 것 같아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가능성 제시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연락이 올 수 있게 약간의 여지와 틈을 보여주는 전략인데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영상에 모두 다루기에는 다소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남자가 미치게 되는 결국 후폭풍이 오는 순간 세 가지에 대해 짚어봤는데 이 후폭풍이 왔을 때 5단계의 심리 변화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후폭풍이란 게 무엇이고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걸까요? 저만 해도 하루에 6명 이상 이별한 사람들의 재회를 돕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후폭풍이란 이별 후의 감정의 흐름이 정확히 역전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자체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진 않고 일정한 심리학적 원리에 따라 총 5단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후폭풍 과정은 짧으면 한 달이고 길면 3, 4달까지 걸립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자존심 엄청 센 타입들도 이 안에는 반드시 후폭풍을 겪게 됩니다. 프레임과 신뢰감을 잘 높여둔다면 얼마든지 시간 자체는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별로 심리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는 SNS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 남친의 SNS에 잘 지내고 있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 올라오면 나를 다 잊었나 보다 라고 좌절하기 일쑤지만 사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거울 보면서 몸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볼 땐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두가 커졌다, 가슴이 커졌다 이렇게 으스대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원리로 평소에 SNS에 관심 없던 남자가 갑자기 사진 올리거나 감성적인 글귀 공유한다면 헤어진 연인이 생각날 때 SNS를 통해서 나는 괜찮다, 자기 체면을 걸고 싶은 심리가 발동되었다는 뜻입니다. 2단계는 메신저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의 변화가 미묘하게 있을 겁니다. 이별 후 한 달이 지나서 갑자기 히스토리에 남아있던 연애 당시 사진 삭제하거나 반대로 다시 올리는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후폭풍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추억이 있는 프로필 음악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상태 메시지를 의미심장한 문구로 바꾸기도 합니다. 사진이 내려갔느냐 다시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리적 연결고리 개념에 따라서 인간의 뇌는 대상과 연관된 사물을 통해 감정을 회상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특정 음악을 들으면 전 남친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카톡 프로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를 떠올리게 되고 추억을 곱씹게 됩니다. 상대는 프로필 바꾸면서 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톡 프로필 변화 자체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3단계 후폭풍이 진화된 경우입니다. 겹지인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내 안부를 묻는다? 이거 전형적인 후폭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친구를 통해 내 근황을 알아내려 한다고 생각하면 망상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겹지인과 상대 사이에 나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자연스럽게 겹지인도 나에 대해 궁금해졌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헤어지고 겹지인과 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잊지 못하고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4단계 감정 기복 자체가 심해지고 SNS에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평소보다 우울해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밝은 척을 하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는 사진이 올라온다거나 SNS에 감성적인 글귀 올리는 등 감정 기복 자체가 매우 심해집니다. 물론 매우 낮은 확률로 다른 일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 여친의 프레임은 훨씬 쉽게 높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재회 후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 4단계에서 남자들이 새벽에 술 먹으면서 옛날 사진 보다가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몇 년 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내용도 점점 감정적이게 되는데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사랑이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인 문구나 이별 노래 가사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단계죠. 이론적으로는 이중 모션인데 당연히 상대는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미련이 있는 건지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 연락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한순간에 매달리거나 바로 진심을 보인다기보다 마치 정찰병을 보내듯이 문자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신경도 쓰지 않았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우연히 공통된 장소에서 마주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공통친구 생일 파티에 너도 올 거야? 지난번에 나 놓고 간 파우치 혹시 갖고 있어?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어떤 경우에는 깊은 밤이나 새벽에 술에 취해서 보고 싶다, 미안하다 같은 직접적인 문자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남자가 나를 찔러본다 생각해서 여기서 화를 내거나 혹은 못 참고 그리움에 매달려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인 내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대는 이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고 덤덤한 마음으로 연락을 받아주기만 하면 재회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안 달라는 상태가 되겠죠. 오늘 알아본 것처럼 남자의 후폭풍이란 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이건 마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따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전형적인 패턴 자체가 존재하는 거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재회하고 나서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은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후회하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 그리고 후폭풍의 5단계 원리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좌절하실 필요도 없어요. 또 매달렸다고 해서 아직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10만 건이 넘는 사연을 보면서 통계를 내보면 이러한 전략과 흐름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더 구체적인 재회 후기와 실제 사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라상의 김도윤 상담사였습니다.